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민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반영하냐를 가지고 여야 4당이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자유한국당은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줄이겠습니다. 10% 줄여서 과감하게 27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비례대표는 아예 없앱시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그렇죠. 논의를 하자는 겁니까? 그냥 판 깨려고 어깃장 놓는 겁니까? 자, 항상 그 개혁이라는 것은요. 예. 현행보다 이게 10배는 더 나아져야 개혁하는 겁니다. 네. 현행보다 이게 더 못한 거는 개악이랍니다. 그러면 현행 제도보다 네. 이게 나아지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건데요. 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당이 33개입니다. 네. 2018년 기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대한애국당 우리 태극기 세력 있잖아요. 네. 대한애국당이 지지율이 만약에 3%다. 그럼 대한애국당이 구석 주의됩니다. 또 종교정당이 노가 1%다. 네. 그러면 세석 주의되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다당제로 갈 겁니다. 이게 정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역구만 300명 다 뽑으면 1등을 못하니까 소선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죠. 근데 1% 정당도 한 석을 주의됩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연동형 비례제 있잖아요. 네. 이게 세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의원 내각제에서 독일에 가능한 거예요. 예. 대통령제는 어차피 성자 독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41% 가지고 장관 다 임명하잖아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장관 6자리 주고 독일은 의원 뽑는 게 집행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첫째 이게 좋습니다. 권력 구조하고 안 맞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정이 제도화돼야 돼요. 어차피 한 당이 이런 경우에 50%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 당이 연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연정이 제도화돼 있느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당내 민주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합의에도 민주화 넣었지만 네. 지금 우리 국민의 여론은 좀 전에 앵커님이 봤지만 국회의원 줄이라 이게 가장 큰 여론이에요. 두 번째 여론 비례 줄이라. 비례 누가 하느냐? 옛날에 이게 돈 받고 다 이게 DJ나 YS나 돈 받고 다 공천 준 게 비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구 돈 전자 써가지고 이게 비례예요. 지금 비례 당내 민주화돼서 당원들이 다 뽑고 그게 맞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첫째 그 권력 구조 의원 내각제 전제하고 그다음에 연정이 제도화되고 그다음에 당내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될 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연동형 비례제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예요. 자, 집권당이 40% 넘은 예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집권당 의석은 항상 30%대나 극단적으로 작년에 민주당은 25.5%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민주당이 25.5% 의석 가지고 과연 이게 전국이 안정제로 운영됩니까? 이게 네. 근본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서 변호사님의 오랜 열띤 토론의 핵심은 대통령제라는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심한 다당제로 가면 전국 운영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니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반대다라는 개인 의견도 갖고 계시고 제 질문은 자유한국당은 그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는 뜻인가요? 자유한국당은요. 예. 의석을 이게 국민 여론에 따르자.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줄이자니까 30석 줄이고 네. 그다음에 비례 줄이자니까 비례 없애서 270석을 지역에서 다 이게 뽑자. 비례가 있는 나라가 대통령제에서 어느 나라에 있어요? 그게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얼마나 명쾌하고 원래요. 원래 이게 그 대도무문이라고 명쾌하고 정리하는 간단해요. 국민이 딱 한눈에 봐서 한눈에 딱 들어와요. 이게 원래 분명해요. 이렇게 복잡하게 설계한다는 거는요. 뭔가 이게 뭐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꼼수라는 표현을 쓸지는 몰라. 그건 뭐 지나친 표현인지 몰라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됩니까? 제가 잠깐만 네. 좀 정정하고 싶은 네, 게요. 첫 번째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1% 정당에도 주니까 당이 많이 의석을 가져갈 것이다. 이거는 좀 그 합의안에는 3% 이상의 정당에만 의석을 주게 돼 있고요. 아, 사실관계가 다르군요. 네, 그거는 좀 그건 아는데요. 네. 제 말은 이게 그 근거를 또 뭐 2%는 안 주고 3 주는 근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비례성 어쨌든, 강화는. 예, 그 충분한 지지가 있는 정당에만 의석을 주겠다라는 그 취지인 거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1%짜리까지 가서 그냥 정말로 1%만 얻어도 의원 수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조원진 의원의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지금 그 국회의원 한 명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여전히 많다 보니 네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친박당 나오면은 10% 정도는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맞습니다. 대한애국당에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생긴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예, 예. 너무 다당제가 당이 예.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러나 인정하지만 1%는 아니다. 팩트는 오케이, 팩트는 좀 좋습니다. 바로 예. 잡자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여론이 국회의원 줄이자니까 그걸 따라간다.
이 얘기는 너무 상황 논리인 거죠.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뭐 당신들께서 지지가 좋았을 때는 그런 입장이 아니셨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현재의 나머지 4당이 합의를 이루어내니까 그거를 그 뭐라 그럴까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상황 논리를 들이댄 것이지 이게 면면이 이어져 온 어떤 하나의 논리는 아니다. 그리고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게 예. 정치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예, 충분히 국민들의 감정은 이해는 하겠으나 네, 그렇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팍 줄인다고 정치 개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 그렇죠. 오히려 국회의원 권한만 강화해주고 오히려 더 많은 부패를 양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럴 수도 예. 짬짬이도 더 짬짬이도 더 강해지고. 예. 김 교수님 의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핵심은 그 권한을 축소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숫자 문제는 아니다. 아, 지금 숫자의 예를 들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줄여야 그러니까 된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막강한데 거기에 비해서 국회의원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리의 핵심적인 문제들은 숫자를 줄이고 높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축소하는 자기 스스로의 셀프 축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숫자를 늘리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냐 이런 게 하나인데 또 하나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례성 강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프랑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영국도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같이 소위 특정 정당 중심의 시스템 하에서는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유권자들의 변화들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 점이 너무 많아서 정치 불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정당들이 아무리 두세 개가 딱 써 있으니까 그 외에 있는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네. 정치를 아무리 내가 그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 정치에 나의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정치를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들도 비례성을 강화시켜서 적어도 다양해지는 유권자들의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으로 혁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고요. 네. 그 측면에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들을 고민하는 거고 그런 연동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하는 논의가 나오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각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소위 청와대 권력도 약화되게 되고 국회 권력도 일정하게 약화될 수 있고 연합정치라는 다양한 방식의 정치를 실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핵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과 비례성 연동을 같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선택을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 오히려 정치 불신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비례대표 없애자, 국회의원 수 줄이자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소수의 특권화돼 있는 국회의원들을 더 많이 양성해서 오히려 국회를 더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안들은 본심이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에 있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